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연결도로 관련해서 천지열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수고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백현마이스역 신설 관련해서 2024년 3월 실무 협의를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근본 2회 추경에 5억 원을 그 용역비로 발행했는데 그게 어떤 용도인가요? 네, 지금 이번 추경에 5억 편성 올라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예, 이제 타당성 용역 이제 실시하려고 이제 편성한 겁니다. 5억으로 타당성 용역을 다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타당성 비시값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같이 분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이 끝나야 용역이 가는 비시값 베네핏. 그렇죠. 그게 코스트를 나와야지만 확인하는 모든 게 가능하고 그 위로 또 후속 절차가 이제 또 진행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을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일단 그 이제 역신설을 일단 PC값하고 이제 터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냐로 기술적 부분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야지만 이제 다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요 선행 조건을 일단 무조건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 달리는 지하철 안에 중간에 역을 연결하는 예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기술적인 용역을 하는 거죠? 그거 할 만한 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 가업지에서 나갈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그런 이제 용역 업체를 이제 선정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네요. 그렇죠. 예측도 못할 것 같고. 예. 그렇죠. 사실 예전에 저희가 중간에 연결하는 거는 지금 양재의 어디 3호인가요? 네. 그쪽에서 아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관계된 기술력이나 뭐 정보가 있어서 그쪽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저희 성남시는 그쪽하고 혹시 연결이나 아니, 회의한 적이 저희가 있습니까? 파악한 쪽으로는 이게 계좌 박스 구간이라서 이제 네모 박스만한 거는 이제 가능한데 지금처럼 여기는 이게 터널 쪽에 앵커식으로 박았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사례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검토가 이제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우리 시민들 니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용역 안에 BC값 경제성 타당성을 추출하기 위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기술적 검토와 PC값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 발주가 나가면 그 안에 이제 용역 발주되면 그 용역 업체가 그런 부분을 이제 수집해서 저희와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제 PC값을 이제 올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지금 액션 없이 그 용역 업체에서 용역값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경제성도 있어야 하고 역신설 타당성 기술적 검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기술적 검토도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런 업체도 용역 업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선정되면 같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례를 보면 지하철 8호선이 비시값이 안 나와서 중간에 저희가 취하를 한 적이 있고 다시 저희가 넣기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예로 봤을 때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렇다고만은 이제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용역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고 사실 그 타당성 용역이 KDI에서 결정 나버리면 사실 그걸 뒤집기는 다시 용역을 넣어 뒤집기는 사실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준비를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다 많이 알잖아요. 네, 주변에 알겠습니다. 있는 여건이나
그 건물들 아니면 유동 인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염려하는 일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그 재개발 건축 재건축 추진 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 이현영입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시죠? 그 뭐 지난 제가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백현동하고 마이스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아마 브레이크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연결도로 네. 말씀은 카페 거리하고 네. 연결도로. 근데 제가 그 업체가 브리핑하는 거 보고 정말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오신 심사위원 대부분 참 이상하다. 왜 백현마이스를 옆에 있는 인프라하고 연결해서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만 딱 떼어서 섬처럼 만들려는 계양이 짙어요. 그거 도로 연결하는데 그 몇 푼 들지 않거든요. 그 전체적인 6조 2천억, 6조 5천억 뭐 이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도로 연결하는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건 전혀 개의치 않고 주민 의견은 반영되도록 해서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다가 계속 주민들은 아마 그런 민원을 넣었던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죠. 백현마이스 연결도로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검토도 많이 이루어졌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달 5월 28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당시에 그 재심의 논의가 떨어진 사유가 이제 연결도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달라 심도 있게 해서 이제 현재 시행사에서 그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기 전까지 재심의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요구한 건가요? 일단 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의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 말씀 없으시고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저희도 요구는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가 된 겁니다. 하여튼 뭐 사업이라는 게 사실 주변 사람들을 그 사업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 배제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백현마이스역하고 결국 그 연결도로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거기 공사하고 이런 데 잡음이 없어요. 그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더 누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교통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니 섬처럼 되는 거는 저는 원치 않고 다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시에서 할 일인데 시에서도 전혀 그런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 브리핑 오기 전에 그런 걸 체크도 안 하고 브리핑했다는 자체가 저희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무 검토는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뭐 하여튼 그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나온 대로 잘 보완하셔가지고 추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기 송전탑 관련해서 네.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도 사실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사안인데 2024년 1월 29일 날 환경청 사업 시행자인 성남대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위법성이 있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정심판 최종 승소를 이제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제 이행계획을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제시를 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승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성남의 뜰에서는 이행 계획을 바로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제 환경청에서 그 성남의 뜰에서 제시한 이행 계획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미흡하다 판단해가지고 이제 보완 요청을 3차례를 요구를 했어요. 3차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이행하게 되니까 이제 과태료 3,500만 원을 이제 부과하게 됐는데,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성남의 뜰에서는 북측 성종솔로 이제 지중화 공사의 이행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지난 3월 7일 날 환경청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 심판이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행정심판을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법을 판단할 때 제가 모르는 사안이면 보편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면 거의 99%가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거기 성남인들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그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남의 뜰에서는 지금 이제 행정 심판을 예견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최종 3심까지 해서 승소를 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뭐 앞으로 이제 예견은 되고는 있지만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더 노력을 해주시고. 네네. 자, 그러면 성남인들이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하면 그 이행은 혹시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 또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부분도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추진되는 방향을 봐서 이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배부른 사람 따로 있고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고, 높게 분양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빨대 꽂는 행위, 이런 개발 행위는 사실 없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법망을 피해가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아예 안 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안 했을 텐데 계속 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시그널을. 하여튼 그것도 주민들 니즈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추진단장님 뵙겠습니다. 사천업추진단장 황기범입니다. 뭐 이거는 바로 전에 했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카이스트 AI 연구원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저기를 변경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 땅에 대한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 2월 1일 날 카이스트하고 성남시하고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 설립한 업무 협약을 올해 체결해가지고 5월달에 저희가 그 유치 계획 수립 이후에 올해 그 제1차 성남시 그 첨단 산업 육성회를 열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판교동 493번지 휴지 이론을 카이스트와 수의계약 대부 계약 체결하는 것과 카이스트 제출하신 그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원안 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올해 저희가 그 이해 추경에 저희가 그 토지 분할 및 지구 단위 변경에 대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노이즈가 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성남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교육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국제하고 창업에 대한 몇 개 칵타오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스트라는 그 브랜딩에 맞춰갖고 아마 세계 최초의 최고 수준의 그 AI 연구 그 인재 양성 및 공급이 가능할 거면은
판교라는 그 특수한 그 AI 그 기업에서 인력을 이제 상호 쓸 수 있고, 향후 성남시에서 어떤 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그 자문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 분야 볼 때는 기업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때문에 성남에 대한 기업 자체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자료하고 해서 융합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분야입니다. 성남시 내 연구 그 AI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간의 스타트업이 지원되면은 아마 서로 간의 그 어떤 그 융합 속에 나름대로 기업의 그런 키퍼가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 기존에 다 아시겠지만 그 외국 실리콘밸리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하고 인텔에서는 삼성하고 SK에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제 지원보다 우리는 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나마 성남시에서는 이런 그 부지가 있어가지고 AI 그 카이스트라는 그 명망의 어떤 그 AI 선도 기업에 들어오면은 그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그 첨단 도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가장 큰 게 사실은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키우는 양성학교가 사실 없는 게 가장 커서 저희가 볼 때는 한국에도 그런 외국 사례를 따라서 연구기관이나 학교 그런 인력을 키우는 학교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진행하는. 예, 그 말씀은 네. 저도 정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그 카이스트 부지 무상 대부가 문제가 있나요? 무상대우 문제는 법상으로는 하다못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계속 태클 거는 분들이 계셔서 하여튼 지금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죠. 예, 진행하려고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이제 영재학교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부지에 있습니다. 네, 일부 사실은 선거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이죠. 그런 그 카이스트 협약이나 그다음에 영재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이후인데 그 이후에 모 의원 후보께서는 그걸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됐는데 불구하고 그런 숟가락 넣는 행위도 하는데 참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국장님 잠깐만. 네, 천지열 도로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과덕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보완을 요청했는데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가서 달리다 보면 갑자기 푹 밟을 때가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높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새로 신설한 데 가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튀질 않아요. 뒤 트렁크 쪽이 튀지는 일은 없는데 그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고 그 마지막 끝에 있는 부분들이 다 깨져서 아시죠?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위탁 업체에서 유격을 줘서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상황인가요? 그런 수리는? 네, 저희가 지금 조사해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지역은 이제 규격에 맞춰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어디는 너무 그게 소리가 크니까 좀 낮춰달라는 민원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이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잘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차에도 많은 타격이 있어요. 뭐 차는 바로 고장 나는 거 아니라서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규격에 좀 맞춰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저희 쪽은 양쪽을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법적인 조건을 이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악셀레이터 밟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높으면 거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또 완전히 죽였다가 밟으면 주변에 교통정도 더 늘어나게 되고 공해도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규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네, 한번 파악을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네. 성남 전체가 지금 1,893개의 그 광역통방지턱이 있어요. 네. 그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네. 문제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뭐 이하 공무원들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그 분당 임해공원은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더 퍼스트파크도 소송 중이라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선도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개발지원 축추진단장 이현희입니다. 국토부 선정 계획에 따르면 분당이 최대 1만 2천 호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몇 개의 선도지구로 이렇게 선정 가능한 건지 아니면 블럭으로만 제가 알기로는 블럭으로만 엮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 가구나 구역 규모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질 않고 이제 세대로 이제 규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만 2천 호 이렇게 해놔가지고 단지가 적은 단지도 소규모 단지도 있고 중소형 단지도 있고 초대형 단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단지에 대해서 나눠지는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1만 2천 호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선도지구 지정되면 저도 뭐 들어서 대충 알고 있지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처음 지정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건 뭐 선도지구든 연도별로 10년 이내에 다 이제 추진되고 지정 물량이 확보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 기본 계획에 이제 저희가 11월 달까지 해서 다 담을 계획인데요.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상향이고 공공기업 부분들 또 공간계획 방향성 마련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LH에서 그 미래 전략 지원팀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도지구와 별개로 이제 외부적인 기반 시설이나 뭐 유지 대책 이거는 성남시에서 언제쯤 구체화될 예정인가요? 기반 시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7월 달 정도에 자료가 작성이 돼서 9월, 10월에 이제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의견 청취,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12월 정도에 더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종합 대책이 다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주 단지는 보통 최소 2년 반, 3년 걸릴 텐데 그게 그 분당이라고 하면 분당에 이주할 때 그게 다 완공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절차 다 마무리하고 입주할 수 있게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이주 대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주 대책으로는 현재 있는 그 분당에 이제 거주하신 그 선도지구 지정이 돼서 나가실 그 이제 이주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흡수 물량 이제 전월세 자체 흡수 물량부터 인근 그 이용인 뭐 하남 이런 어떤 인근 지역의 신규 임대 물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 물량을 국토부에서 통계학적으로 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흡수를 하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소규모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정비구역 안에 학교도 포함이 되나요? 일단 여기는 재건축 부분인데요. 특별정비구역 내에는 학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도 이제 그 기본 계획에 담을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기본 계획에 이제 담아서 12월 달에 고시되면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는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사장이 이렇게 넓은데 가운데 학교가 있으면 그게 포함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나요? 예, 당연히 검토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은 상황인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범위 내 이제 단지 내에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하고 이런 거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면 기준 용적률 방식은 국토부에서 정하죠. 예, 방침이 이제 내려올 겁니다. 11월, 9월 그거에 달 대해서 정도에. 불만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 그 방침이 내려와서 정해지고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그 기준 용적률 방식이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기준 용적률을 정할 텐데요. 네, 혹시 지금 성남시에 생각하고 있는 기준 용적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그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원도심에 지금 그 도시민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 영역에 의해서 나온 종상향 부분 2종에서 이제 3종일 경우에도 이제 허용 용적률을 280까지 해서 또 거기에 이제 역세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100분의 120 적용해가지고 360까지도 가능하다,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 용적률이 나오면 결국은 공공기업 비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기준 용적률보다 낮아야 사실은 공공기업 비율이 기준 용적률이 커야 공공기업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시민들 현금적인 부담이 덜할 거고, 사실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낄 텐데, 저희 시 방향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최대한 많이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해야 공공기업 비율을 최소한 10%에서 40%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10%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재건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저희가 기본계획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려오는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작성할 때 많은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뭐 중간이라서 뭐 확정된 것도 거의 없고 해서 아마 답변하기 좀 애매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밀기 신도시는 분당은 밀기 신도시잖아요.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성남시 여러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연결도로 설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판교 유유부지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 과속방지턱 규격 위반 문제, 임해공원 부지 특혜 의혹, 백현동 커뮤니티 시설 사용 문제, 그리고 선도지구의 선정 절차와 기준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성남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는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이제라도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연결도로 설치는 성남시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남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성남시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판교 유부지의 한국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하는 것은 우리 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첨단 기술과 인재 양성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민주당에서는 숟가락만 얻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규정 준수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에서 신속하게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동 공원부지 특혜 의혹은 불투명한 결정 과정으로 인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과거 민주당 전 성남시장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도시계획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 같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백현동 커뮤니티 시설은 과거의 잘못된 개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은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 2년, 거의 3년이 다 돼감에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시설 이용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과거 민주당 시절의 성남시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고 결국 모든 피해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우리는 현재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잔재물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불린 사람 따로 있고 인력 낭비, 세금 낭비 등 이게 뭡니까? 신상진 성남시장 임기가 절반이 지나갑니다. 신상진 시장님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 성남시는 이러한 전 정권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분당구 모든 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공공 기여 비율을 최대한 낮춰 시민들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남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